자, 회사 코드는 3088. 자, 일반 전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반 전표 01월 15일날 영업사원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 350만원 지급하고 원천 징수하였다. 강사료는 지방소득세 포함 차감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러면 우리 차변에 뭐라고 할까요? 빙고,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겁니다. 800번 교육훈련비로 총 350이고요. 대변에 원천 징수했으니까 예수금이 얼마예요? 11만 5,500원. 네,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3월 24일날. 자, 3월 24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랬어요. 처분했으니까 취득가액은 2,800이고 전기의 말에 2,400이니까 400만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라는 얘기죠. 맞죠? 네. 그리고 얘를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몇 번이요? 178번 쓰셔야 됩니다. 2,400 그리고 평가 손실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400만원이 없어져야 되죠. 맞나요? 네.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현금으로 2,600만원을 회수를 했죠. 그럼 마이너스 200이 생겼나요? 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에 취득가액하고 그 다음에 전기말 평가금액하고 여기에서 손실이 있었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분하면 그 손실이 먼저 없어진다. 대변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6월 11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6월 11일. 당사는 확정급여형에 가입하고 있고 이자를 입금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겠죠? 맞나요? 15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7월 9일날 7월 9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의 상장 주식을 13,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다. 수수료가 발생했고요. 보통예금. 그러면 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되나요? 1,3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몇 번대? 900번대. 맞죠? 네.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 8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12월 15일 날로 가겠습니다. 수출 외상매출금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전기말 환율은 1,200원. 회수시는 1,100원이라 그랬나요? 그쵸? 맞죠? 네,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스타사. 전기말에 평가된 금액은 1,200원이니까 1억 2천만 원인가요? 네,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 들어왔겠죠. 환율이 회수 당시 적용 환율은 1,100원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뭐예요? 환차손이라고 해주셔야죠. 여기 외화환산 쓰시면 안 되죠. 외화환산은 결산일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메인 매출 점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점표 07월 1일 컴퓨터를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현금 과세 매입 61번 컴퓨터. 공급가액은 440만원 써주시면 나누어질 거고요. 거래처는 전자상회. 분계는 현금인가요? 그리고 비품? 이해되셨죠? 넘어가도 되죠? 네. 자, 그 다음은 7월 21일 날 서울지게차로부터 공장에 사용할 지게차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과세 매입인가요? 지게차. 공급가액은 3,500만원.
서울 지게차. 전자고요. 그 다음 붕괴는 혼합,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겠죠? 맞나요? 네.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뭐 그냥 붕괴가 문제에 다 있네요.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라 그러고 미지급 금으로 처리하라 그러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8월 9일입니다. 08월 09일 날. 미국의 벤토사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관련해 부산세관으로부터 과세표준 3천만원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면 수입이죠. 맞나요? 상품. 공급가액은 3천만원에 300. 부산세관. 전자고요. 붕괴는 혼합. 부가세만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면 되나요? 수입은 뭐만 회계 처리한다? 부가세만. 맞죠? 네. 세관과의 거래입니다. 물품 대금은 결제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9월 30일, 09월 30일.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과세 매입이죠? 네. 맞나요? 식대. 공급가액은요, 100만원에 10만원. 거래처는 남해식당. 그리고 전자 아니죠? 그쵸? 전자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야지 되겠고요. 붕괴는 뭘로 지급했? 외상으로 했나요? 그럼 붕괴는 혼합이네요. 그러면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급.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 전표는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뭐라 그랬냐? 문제에서 첫 번째 줄 끝에를 이제 가볼게요, 다시.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2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되었나요? 네, 자, 이게 뭐죠? 이거 뭐예요? 여기에 보시면 간편집계라고 하는 거 옆에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정 누락분. 잠깐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10월서부터 12월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매입의 예정 누락분이 12번이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비어있죠? 10월서부터 12월을 들어갔어요. 2기 확정 거. 여기에다가 반영시키도록 회계 처리를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조회 버튼을 눌러도 계속 똑같은데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9월 30일 거래를 간편집계 옆에 있는 예정 누락분 확정신고 개시 연월일은 2021년 10월서부터 확정이 시작이 되겠죠? 맞나요? 확정신고 개시 연월이에요. 개시 시작. 그래서 10월 1일서부터입니다. 확인. 그럼 여기에 이렇게 누락이라는 버튼이 생기게 돼요. 누락.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누락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다시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금액이 들어오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직접 손으로 입력했잖아요. 예정신고 누락분. 원칙은 이렇게 전표 끊어서 다 예정 누락 반영 이렇게 들어와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서에서 손으로 작성을 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화면에 있는 위에 간편집계 전표를 일단 다 끝내놓고 간편집계에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예정 누락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12월 16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최종 소비자인 김전산 씨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했는데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럼 이런 걸 건별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네. 66만원
거래처는 김전산. 김전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검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계는 혼합. 제품 파는 거 맞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기 예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01월서부터 03월까지 깨끗하죠? 그쵸? 네, 깨끗합니다. 자기 자리에다가 순서대로 하나씩 넣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그럼 3번인가요? 부가세 포함이니까 1.1로 나눠주면 2,500만원에 250만원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이 있는데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4번에다가 200만원에 20만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전자세금계산서 2억 5천만원입니다. 2억 5천만원. 그런데 3천만원은 발급시기 경과에 3월 20일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연 발급에 해당하죠? 맞나요? 네, 그럼 가산세에 가서 지연 발급 3천만원.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과세 매출에다가 일단 쓰고 3천만원은 지연 발급했으니까 지연 발급에다가 가산세에 가서 3천만원.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 그러면 이제 매입입니다. 매입. 소형 승용차 2,500만원, 기계장치 1,500만원이 있나요? 그러면 일단 3,800만원이 고정자산이죠. 그럼 1억 8천에서 3,800을 빼니까 1억 4,200인가요? 1,420.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이 3,800에 380. 일단 1억 8천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셔야 하고요. 일반과 고정자산. 그 다음에 고정자산 중에서는 승용차가 2,500이 있죠. 불공이죠. 불공이니까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불공에 가셔서 2,500에 250을 다시 써서 빼주시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끝났나요? 그냥 이게 끝이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 처장.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1기 확정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이거는 그냥 거저 준 문제예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조회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4월서부터 6월까지가 되겠죠? 네, 첫 번째 날짜는 04월 15일날, 거래처는 세모. 뭘 샀나요? 승용차요? 맞나요? 네, 공급가액은요? 3천만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월 18일인가요? 04월 18일날 거래처는 한세기계. 한세기계. 그리고 기계장치를 구입했고요. 2번 금액은 2,500만원. 그리고 04월 30일날 이번에는 한세전자. 한세전자에서 에어컨 구입했으니까 비품이니까 얘는 뭐예요? 4번 기타자산에다가 300만원에 30만원. 얘는 그냥 이거 써주시는 게 그냥 끝이에요. 네, 그래서 고정자산 취득한 내역들을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처장.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이니까 다시 일반전표 갈까요? 네, 일반전표 12월 31일날 첫 번째 6개월 임대료 360만원 미리 받고 임대료를 받은 날짜 전액 임대료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그럼 일단은 한 달에 60만원인가요? 네. 그럼 내년도가 한 달치를 먼저 받은 거죠? 네. 네, 그러면 차변에 임대료 60만원 그리고 대변에 선수 수입 60만원. 됐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내년도 것만 선수 수입으로. 자, 그 다음은
소모품 600만원 구입하고 소모품으로 처리하였으나 잔액 확인해보니 60만원 남았다. 그러면 일단 대변에 소모품이 60만원 남았으니까 540이 없어졌죠? 맞나요? 540이 없어졌는데 40%는 영업부에서 썼대요. 차변에 830 소모품비가 40%니까 4, 5, 20, 4, 46. 216만원인가요?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장, 생산부서에서 그럼 530 소모품비가 324만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모품이냐 소모품비냐 이거는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대변으로 사라진다.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대변으로 사라진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외화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금액은 결산일날 1,200원이 됐으니까 1,200만원으로 늘었죠? 맞나요? 그럼 대변의 외화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누구죠? 외환은행 200이 늘었죠?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이니까 이제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엔터. 무형자산 상각은 저 밑으로 내려가면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600만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19년 1월에 취득한 것이다. 5년간 월할 균등 상각을 하고 있으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한다. 2019년에 취득했으니까 2019년 상각했을 거고 2020년도 상각했겠죠? 두 번이 지났죠? 그럼 이제 몇 번 남았어요? 3번. 3번.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영업권이 얼마 있어요, 지금? 600만원 있죠? 네. 영업권 600만원? 영업권은 직접법 상각하기 때문에 앞에서 상각한 것만큼을 영업권에서 직접 다 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잔액이 600만원이 넘어온 거죠, 올해로. 그런데 이제 내용연수가 몇 년 남은 거예요? 3년이 남아있는 거죠. 600만원을 3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얘를 5로 나눠주시면 안 되고, 5로 나눠주시면 안 되고, 이 600만원이라는 돈은 앞에서 이미 2번을 상각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다. 나머지 금액이니까 나누기 3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200만원만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인가요? 대손? 그냥 대손. 그런데 비율이 다르죠? 그럼 일단은 1%로 돼서 나온 단기 대여금의 금액을 복사할게요. 단기 대여금의 금액은 1%로 있는 거 얘를 그냥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대손율을 2%로 고칠게요. 그러면 대여금을 다시 컨트롤 V 그리고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 없는 거를 삭제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방식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외상매출금 먼저 2% 하신 다음에 복사하셔도 되고. 아시겠나요? 네, 결산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외상매출금은 대손상각비에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단기대여금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여기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급여자료 입력인가요? 그쵸? 네. 급여자료 입력에 가셔서, 일단 수당공제 등록서부터 가셔서,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이 없죠? 부, 식대.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밥도 주고 돈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식대는 부 밑에다가 과세의 식대. 아이고 왜 또 고치 쓰냐? 식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실비 여비 대신에 자가운전 보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그랬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가 없으니까 부할까요?
네.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나요? 네. 그러면 비과세에 우리 육아수당 F2 육아수당 검색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공제에는 4대 보험밖에 없으니까 학자금 부로 바꿀게요. 되셨나요? 네. 확인. 몇 월이에요? 8월 31일 김영수 맞나요? 네. 기본급 180 상여금은 25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20만원 식대가 15만원 육아수당 20만원 국민연금 112,500원 건강보험료 87,5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 6,870원 고용보험료 16,250원 소득세는 5만원이 나왔나요? 네. 입력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면 돼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08월 그러면 5만원 나오죠? 맞나요? 그리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얼마 있대요? 30만원 이해되셨습니까? 얘는 반드시 ESC 빠져나오시면서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예. 하실만한가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연말정산입니다. 정근무지를 반영한 소득명세,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5월 말까지 다니던 삼형전자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 입력해야 되고요. 월세 계약을 했다.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그랬고요. 주택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셔서 사원은 장현성이죠. 맞나요? 네, 일단 소득명세에 가셔서 종전 주식회사 삼형전자 245812257 2021년 01월 01일서부터 2021년 05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급여는 2천만원 그 다음 상여가 500만원 되었나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4대 보험료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료 807,500원 장기요양보험료 68,700원 고용보험료 162,500원 연금보험료 98만원 그리고 기납부세 소득세를 써야 되는데 무조건 무슨 세액 써라? 결정세액 써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득세는 여기 앞에는 기납부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입력하실 때는 무조건 무슨 세액 쓴다? 결정세액을 써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부양가족 없다 그랬으니까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셔서 보험료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보험료 저축성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만 교육비 따당 본인교육비죠. 본인교육비 네, 그래서 600 부양가족 따로 없으니까 의료비 그럼 의료비 따당 본인의 의료비 예, 그냥 500만원 써주시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에 들어가셔서 신용카드 의료비 포함되어 있어요. 117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직불카드가 153만원이고요. 현금영수증이 120만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확인. 그리고 월세는 월세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임대인 김민수 주민번호 470531-1535-487 유형은 오피스텔 6번이 되겠고요. 계약 면적은 55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5 게시일은 2021년 01월 01일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월세액은 얼마예요?
600만 원인가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도 논란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연간 월세 지급액. 네. 1년간 토탈 금액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쵸? 네. 이거를 매 달로 봐서 여기다 곱하기 12에서 입력하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무튼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등 1번에다가 퇴직연금, 금융회사는 누구예요? 우리은행. 그래서 계좌번호 120-350-120, 납입금액은 120만원입니다. 끝났나요? 이해가 되셨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